황금을 농법 대표로 하시고 육지에서 와가지고 밀감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예.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육지에서 와서 그 밀감을 가르친다고 뻥을 치는데 그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믿어야 됩니다. 처음에 저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놓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2024년 6월 13일 오은역인데 우리 강순종 맹장님 댁에 우리 레드향 밭입니다. 어제 제주 지역에서 이제 맹장님 두 분이 탄생했습니다. 조천에 제주시 조천읍에 계시는 문양필 이사님이 맹장으로 탄생했는데 거기는 키위 그리고 한림읍의 우리 강순종 맹장님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밀감 농장을 폐원해야 되는 단계까지 와 있었으니까 이 나무들이 전체가 노랑노랑 죽어가 있는데 이거를 살리내고 그 우회곡절을 꺾어내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천장에 보십시오. 차광망 쳐져 있죠. 35%짜리. 그럼 4월 7일 날 씌우려고 하면 언제부터 준비해가 해야 되겠냐고요. 그 기술을 익히려고 하면 그건 1월 달부터 익혀야 돼요. 4월 달에 우리 천장에 차광망 씌워지자면 말도 안 되죠. 차광망 씌워가지고 햇빛을 많이 봐야 된다 하는 밀감밭에다 차광망을 씌워놓고 농사 잘 될 것이라 하면 반대죠. 논리가. 네, 맞습니다. 반대죠. 그걸 지금 해난 우리 맹장님 밭이 여기고 그 다음에 요거 씌우고 나니까 옆 온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바깥 하우스 일반 재배 하우스보다 우리 온도 한 최소한 3도에서 한 5도 이상 떨어졌을 거예요. 그 하우스 실내 온도가. 지금 우리 밭에 가보면 이 정도 환경이 안 맞죠? 덥죠? 덥고 우리 적외선 온도가 옆 온도로 재면 옆 온도 올라가 버려요. 옆 온도를 떨어뜨려 놨어요. 그러면 옆 온도를 떨어뜨리면 장점은 뭐이고 단점은 뭐이고 되겠죠? 장점은 옆 온도를 떨어뜨리면 잎이 나무가 장애를 안 받아요. 단점은 영향을 못 가져오는 단점이 있어요. 영향을 못 가져와요. 뿌리에 있는 영양소를 가져오고 수분을 날려야 되거든요. 숨구멍으로 계속 날려 수분을 정산시키고 잎 온도를 낮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옆 온도를 낮춰버렸잖아요. 그럼 정산량이 적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온 최적의 이식값은 1.8 1.8에다가 차광망을 씌워서 0.5로 플러스 시켜야 돼요. 그럼 2.3 2.3에서 0.3을 빼가 써라. 그래야만이 생장점만 탄다. 생장점에 탄 게 하나도 없죠. 해순이. 우리가 해순이 밀감이 하나도 안 탔죠. 요것들이. 요 잎들이. 예. 그 잎들이 안 탄다. 해순이 잎들이 안 타죠. 그럼 우리 밭에 가보면 해순들 잎이 꼬부러지고 타죠. 해순이 타죠. 그런데 여기서는 잎이 안 타죠. 잎이 안 타는 주 원인은 옆 온도를 떨어뜨려 놨어 그래요. 옆 온도를 떨어뜨려 나오면 또 적게 먹겠죠. 온도를 낮춰버렸으니까. 온도를 낮춰버렸으니까 밀감이 적게 먹어요. 적게 먹는 건 또 어떻게 했느냐. 이식값을 올려놨잖아요. 계절의 이식값보다 0.5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면 여름에 최고 공기에 1.8의 이시가 제일 맥시만이더라. 거기서 0.5로 끌어올리면 2.3이 됩니다. 2.3에서 0.3을 빼가지고 지금 아까 측정하니까 2.0이 나오죠. 2.0을 올리는 거죠. 우리 지금 레드향 밭에 가면 이 정도 진녹색이 나오고 잎이 가원에 가보면 웃고 있는가요? 웃고 안 있죠? 아가 오만상 찌그리가 있죠. 레드향이 잎 상이 틀어지가 있고 이파리는 노랑노랑 죽어가 있고 뭐 그런 형태가 좀 많이 되다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지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뭐 많이 달려서 하나 따보겠습니다. 예. 요것들이 또 조금 있으면 쪼개져 버리죠. 노랑노랑 흐르죠. 그럼 지금 여기에 흘렀던 것이 이게 딴 것이 아니라면 이거는 수정이 안 돼서 이 모양이 틀어져서 아마 이게 땄다고 봐야죠. 틀어졌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도 또 더 따야 되겠죠. 많죠.
그런데 얘들이 지금 곧 우리 농장들의 차광이 안 돼 있고 잎 두께가 얇으면 여기 고온열상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까지 들고 있잖아요. 무거워서 떨어지는 거지 얘는 들고 있는 거예요. 해바라기처럼 들고 있다면 우리가 가을에 밀감 이거 레드향을 수확해서 먹어보면 여기 딱딱하죠. 대가리, 우리 경상도 말로 대가리 위에 상부에 딱딱합니다. 상부에 딱딱한 거는 엽 속에 있는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엽록소량이 부족해서, 몸속에 함수량이 부족해서, 얘도 순환의 수분이 부족해서 열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밀감들이 잎이 살이 쪄 있다면 그 현상이 안 일어나요.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이 조장된 거죠. 인상가리 가다. 그래서 인상가리 가다를 풀기 위해서 또 뭘 했나요? 여기 바닥에 보면 우리 맹장으로 쪼샀어요. 땅을. 여기 쪼선 파곤하죠. 예. 소수량이 다 쪼샀습니다. 쪼짜 그래가지고 땅을 뒤집은 거죠. 여기도 보면 땅을 뒤집어 놨죠. 소수량이 쪼서놨어요. 왜 그랬느냐? 이거 땅을 뒤집어야만이 우리가 그 원했던 양의 비료량이 되더라. 비료가 흡착이 하더라. 땅을 뒤집지 않으니까 비료를 흡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또 뒤집어 놨어요. 물리성으로. 우리가 비료가 많이 먹어야 되는데 비료를 먹기 위한 동작들을 해주는 거 있는가? 비료를 소화시킬 거. 비료를 줬을 때 땅에 비료를 흡착되게끔 소수량이 쪼사가지고 땅을 뒤집어 놨어요. 예, 세발 소수량이 쪼산 거예요. 쪼사가 땅을 뒤집어 놨어요. 이 밑에 시설이 많아가지고 여기 뭐 갈래기 로타리 치고 이 돌밭이 내가 되지도 않는 거죠. 그걸 지금 개선해 놨다. 그리고 겨울에 목맹 시비에 해당하는 체내 저장 양분 확보시켜 놨다. 예, 그래서 우리 수확 이후에 영양을 짜득여야 됩니다. 노지 밀감이 겨울에 수확하고 겨울 나고는 죽어버리죠. 왜 죽었느냐? 잎 색깔이 연해져서 죽은 거예요. 잎 색깔이 겨울에 수확하고 새카만 거는 그 다음에 농사 잘 됩니다. 그럼 감게 만들어야 되는, 검게 만든다는 게 상독수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잎에 가지고 있어요. 잎에. 그러면 수확 이후에 골드 그린이나 칼라 그 영양을 먹여야 됩니다. 그럼 하우스에는 질소분을 넣어도 괜찮은데 노지에는 요소를 주면 또 나빠져요. 하우스에는 온도가 있기 때문에 요소를 1kg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지에서는 요소를 쓰면 또 나빠져요. 요소는. 그래서 하우스에는 맹장님이 그린에다가 요소를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지에서는 그걸 쓰게 되면 또 소화 못 시킨 질소분이 잎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물 500에 골드 그린이나 집에 있는 쓰고 남은 영양제, 골드 그린이 됐건 칼라 됐건 칼라가 좋습니다. 물 500에 2리터에 설탕 3kg. 그 온도가 낮은 노지 같은 경우 5kg여도 괜찮습니다. 설탕은. 왜 설탕을 넣습니까? 탄수화물 바로 들어가라. 바로. 다른 영양제 소화시켜야 됩니다. 설탕은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에너지 할 수 있다. 설탕은. 쓰레기 바로. 예. 책에서나 학자들은 안 낸다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한 것만 놓고 해보면 참 효과 좋습니다. 비료값보다도 그 어뢰 설탕이 그래 많이 안 비쌉니다. 이제는 조금 올랐는데 2만 몇천 원인데 전에는 13,000원씩 했는데 15kg에 지금은 뭐 2만 몇천 원께 키로당 1,000 몇백 원씩 하겠죠. 그런 15kg에 2만 3천 원대 이래 올라갔는데 국제 그 물가들이 좀 올랐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초봄에 눈이 날 무렵 때서부터는 겨울에도 얘들은 영양 부족하면 계속 먹여야 돼요. 겨울에도. 왜? 살아있는 생명체가 탄수화물이 밖에 있기 때문에 영양이 잎에 있기 때문에. 하우스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노지도 그렇고 하우스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있을 때 비료를 주면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뭐 질소가 과다된든지 뭐 그래서 밑강이 푼다든지 겨울에는 주지 말라고. 그것도 다 뻥입니다. 붓군 거는 굶어서 붓군 거다. 온도가 낮아서 붓군 거다. 잎 두께가 얇아서 붓군 거다. 온도를 따시게 해주고 비료를 주고 옆면십에 잎이 두꺼우면 붓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붓군 거는 온도를 낮춰서 영양 이동을 안 해서 붓군 거다. 온도를 떨어뜨리면 우리가 망감류도 하우스 달리가 붓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궁천, 하래, 그 다음에 카라향, 겨울을 지나는 것들 온도를 낮추는 순간에 다 볶아봅니다. 온도를 겨울이 12월, 15월부터 겨울로 강의중에 들어 있습니다. 2월, 15월까지. 12월 달이 아니고 11월 중순 날씨를 우리는 유지해줘야 됩니다. 11월 중순의 환경을 유지해줘야만이 밀감은 안 붓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안 붓는다. 생육을 안 이끌는 우리가 체내 저장량 확보한다면 11월 말 기준을 채하라도 유지를 시켜줘야만이 우리는 안 붓는다는 거죠. 전체 환경은. 그래야만이 몸에서 영양을 빨아들이고 생산을 하는 거죠. 대사작용. 센터에서 그 겨울에 그 붓지 않으려면 자연 온도로 그 유지하는 그렇게 그 센터에서 얘기. 그거 해보셔야 다 붓고봅니다. 다 붓고. 그렇죠. 그리고 굶은 놈이 어떻게 순환이 안 되는데 과실이 마르죠. 영양 이동이 안 되니까. 영양은 어디서 가져? 뿌리에서 가지고 잎이 두꺼워야 되는데 온도가 낮은데 잎도 일어나고 뿌리도 일어나겠죠. 그럼 과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붓고버리겠죠. 산이 덜 빠지는 것도 너무 춥게 해서 그런 건가요? 산이 덜 빠지는 거는 풋과일의 독성이 남아있다. 잎 두께가 얇아서 그렇다. 잎 두께가 얇은 거는 풋과일의 독성이 있다. 그렇죠. 황금을 넣고 있는 사과는 깎아놓으면 뽀얗습니다. 일반 사과는 우리 시중에 사먹으면 벌개지죠. 깎아놓으면. 그죠? 사과 깎아놓으면 어떻게 되면 갈반이 오죠. 갈변되죠. 근데 황금을 넣고 사과는 깎아놓으면 뽀얗습니다. 한 달 돼도 뽀얗습니다. 사과를 쪼개가 딱 놔주면 사과가 썩을 때까지 뽀얗습니다. 썩지도 물론 않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여기에 우리 레드향 프로그램 짜서 우리가 레드향을 재배한다면 전 세계에 수출해도 되는 상품이 나옵니다. 보이죠? 눈으로. 우리 집에서 이렇게 큰 잎이 있는가요? 본인들 뒤에 있는 이파리들이 싱싱하고 두꺼운 잎들이 없죠. 그거는 식물 생력 이론을 정확하게 적용시켜놔야만 생산되는 품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잎은 두꺼워야 된다. 살이 쪄 있어야 된다. 살이 앞으로 당나귀 귀처럼 오므려지면 안 된다. 무조건 펴져 가지고 약간 뒤로 뒤집어져야 돼. 요렇게. 예. 어떻게 돼야 되나? 우리 식탁에 밥 뚜껑 있죠? 밥 뚜껑처럼 살짝 뒤로 뒤집어져야 제일 좋은 거다. 그것보다 더 많이 살을 찌면 좋긴 레드향이나 좋은 것들이 있는데 또 나쁜 것들이 생겨요. 과일이 너무 커버린 것들이 생겨요. 우리가 노지의 밀감들이 궁천이나 하래조생이나 뭐 이런 카레향이나 이런 조생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들이 큰 것이 맛있는 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여름에 고온 열상 입은 걸 알이 꽉 찬 걸 갖다가 맛있는 밀감으로 우리는 오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금알 농구 한다면 더위를 안 타고 수분수하게 커야 됩니다. 우리는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을 입혀서 과피를 딱딱하게 얇게 만들어낸 거죠. 그 후기에 비대되면 어떻게 되면 이 껍질이 얇아지죠.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 수확한 이 레드향이 오늘 따도 6월 13일에 따도 껍질이 안 얇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레드향을 6월 13일에 수확해도 하자가 없다는 말을 하고 당도가 있다는 말을 한다면 말이 안 맞거든요. 영양의 관이 작년에 만들어서 그냥 쓰고 있어요. 아직까지 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일반 재배에서는 영양의 관을 닫아버립니다. 목질부 속에 안에 있는 작년의 나이테는 닫아버려요. 차단을 시키부터 영양을 공급 못 받아서 싱거워져 버려요. 얘가 열매가 붙어 있으니까 작년에 있는 관을 쓰고 있어요. 영양을. 그러니까 얘는 당도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게 봄에 연면 시비로 결정한다는 거죠. 잎을 두껍게 하라. 그럼 200거. 그렇죠. 그러면 이 대과가 되고 얘가 전혀 손상이 없다는 거죠. 요것도 자세히 보면 앞이 조금 얇아요. 왜 그러냐? 여기 들려있을 때 작년에 차광만 썼기 때문에 열을 조금 먹었다는 거죠. 이 모양이 자세히 보면 여기에 딱딱한 부위가 자세히 보여. 이렇게 보면 딱딱한 부위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붓은 거는 지금은 영양을 적게 받기 때문에 약간 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브리스가 약 18브리스 이상을 상향한다는 거는 얘가 영양을 받고 농축이 되고 있을 뿐이지 굶어 죽은 상은 아니라는 거죠. 에너지가 넘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양이 부실해서 나빠지겠죠. 달아놓으면. 지금까지 달아놓을 수도 없잖아요.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상상을 잘 못하죠. 작년 8월 달에 수확한 그 우리 조생 그 밀감 그 뭐 빨리 되는 거 뭐죠? 그 저 유라실생, 유라조생. 예, 그 1월 달에 그 구정 때 와가지고 그 밭에 있는 제가 따먹었거든요. 그때 따먹는다 해서 그 몇 개 남아난 거 따먹으면 당이 안 떨어져요. 황금을 농법은. 그리고 잘 썩지 않아요. 부패가 잘 안 나와요. 그거는 우리가 가리가 가다된 과일들은 부패가가 많이 생겨요. 부패가.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조금 있으면 쪼개질 거예요. 밀감이. 쪼개지는 주 원인은 직사광선에 의한 그 과실이 요 작은 과실들이 표면 온도가 올라가서 세포가 경화가 됐다는 거죠. 그 원인은 잎 두께가 얇다는 거고 우리가 비료를 제대로 안 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쯤이면 최소한 100평에 2포 이상은 비료를 먹어야 돼요. 우리 맹장님 밭에 여기 2000평이니까 20포 이상 먹었다는 벌써. 1000평에 28포 먹었습니다. 28포야. 그러면 지금 벌써 28포 먹었으면 요소는 유관 8포, 요소 25포. 요소가 20포, 100평에 2포 들어가고 유한이 1000평에 8포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1년치 비료보다 많이 들어갔죠. 이렇게 요소 써본 적이 없죠. 1000평에 뭐 20포, 30포 써본 적이 없죠. 작년에 60%를 요소를 쓰고도 결론은 뭐냐? 요소 부족. 1000평에 요소 60% 쓰고도 요소 부족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 땅에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아주 배수가 안 되는 악조건의 가온입니다. 여기는 배수가 참 안 됩니다. 관리하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회복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황금알농법의 식물 생력 이론을 그대로 적용해서 하기 때문이다. 그 첫째 조건이 식물은 뿌리가 먼저 발달 절대 안 합니다. 잎이 먼저 발달하지. 그러면 잎에다가 연면시비하고 맹물 뿌리고 해서 그 순환을 계속 해주는 거죠. 빨리빨리 회전을 더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몇 번을 연면시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봄순이 크고 열매가 큰 게 달려있잖아요. 잎이 크고 두껍고. 그러면 이거는 내년 농사도 이미 다 지어놨다는 거죠. 꽃눈 분할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다 충족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복합비료 하나도 안 주고 퇴비 하나도 안 주고 요소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또 역시 요소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토양 분석 결과에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기존 양보다 2배, 3배, 4배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럼 다음에 떨어질 때까지 안 쓰면 되죠. 그죠? 그래서 땅의 물리성이나 이 환경을 제일 최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조건으로. 그래서 어제 저희가 선물로 드린 게 엽온도로 재라. 앞으로는 엽온도를 측정해서 엽온도가 몇 도가 우리는 환경적으로 제일 맞느냐. 그럼 차광망이 35%가 엽온도 올라가면 40%짜리 더 올려야 돼요. 그러나 35%에도 지금 충분한 환경이 조성이 됐다. 그럼 우리가 제주지에서 언제 어떻게 이거 차광망 써야 되느냐? 4월 초라는 거죠. 4월 초에 차광망을 35%를 씌우고 이거를 벗길 거냐 말 거냐는 안 벗겨도 되겠다는 거죠. 겨울이 되면 우리는 온도가 떨어지고 하면 벗기라 그러겠죠. 당연하죠. 햇볕을 받아 영향을 많이 먹을 것이다. 계절의 이식과 비료를 조금 올리나면 올린 상태에서 축나는 것만 없어지거든요. 기본 베이스만 올린 거지 전체를 갖다가 소화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물병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고 한 잔 부으고 그럼 요거만큼은 척이났죠. 그럼 다시 물을 부으면 요거만 부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비료량도 땅 속에다가 가득 채워놓으면 먹고 나면 그 위에만 깔짝깔짝 채우면 됩니다. 기본 베이스 이식값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데 안 주던 분은 이거만큼 채우려고 하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한 1년, 2년 들어가야만이 땅에서 왔다 갔다 해줘요. 농축이 돼요. 땅속에 이만큼 한 1m 정도 이런 농축이 돼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충분하게 비료를 계속 줘야만이 땅에 농축이 되더라. 1m 늦게 들어가야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육지의 마사 땅이나 모래가 성분이 많은 땅들은 도망가쁘다. 그것도 없더라. 1년 2년 줘도 갚고 없더라. 그러나 제주도 땅에는 거의 대다수는 이 순환이 되는 것 같더라. 왔다 갔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농축을 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이 비료량만 확보해 주면 된다. 그 지금 우리 맹장님이 하신 게 맹물시비, 연면시비 한 거지. 여기 특별히 고사지낸 거 없습니다. 요소 주고. 방법을 계속 논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소를 갖다 1년에 천평에 60% 준다. 그럼 줘라 그러면 아무도 안 주겠죠. 잘 믿지 않아요 지금 말씀.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주 지역에서 앞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 토양 시비 분석, 토양 분석 결과의 시비량을 우리는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는 경쟁력이 있다. 그 경쟁력을 가져.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앞으로는 톤수가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럼 팽당 한 여기서 앞으로 20kg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연간 20톤수 꺼내야 됩니다. 팽당. 그래야만이 밀감 따따 소리가 나올 거예요. 팽당 20kg, 20톤씩 나와야 돼. 지금 회복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작년에 10톤 나왔다고 해요. 10톤이면 팽당 10kg 나온 겁니다. 아주 소량입니다. 우리가 10kg에 우리가 2만 원 받으면 2천만 원이고 3만 원 받으면 3천만 원이에요. 그죠? 그 20톤에 나와야 4천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만 원 받으면 6천만 원이 되는 거고. 요게 키로당 우리가 5천을 받으면 20톤 나오면 1억이 되겠죠. 매출액이. 그런데 육지에서 우리 회원들이 복숭아 1200평에 1억 매출액을 올려요. 육지에서 비가림 포도하우스 1200평에 1억 6천만 원 매출액이 내요. 그런데 뭔 밀감을 가지고 돈을 못 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기술력이 부족해서 개선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밀감이 도장지가 커서 키가 클 거라 그러죠. 앞으로 우리 밀감 나무를 보시면 황금을 놓고 보면 밑둥만 굵어지고 키가 안 클 거예요. 안에 쏙가지들이 엄청 많이 통통하게 생기고 있어요. 키가 안 큰다는 거죠. 도장지가 발생 안 합니다. 왜 발생 안 할까요? 봄순을 살을 짜버리기 때문에 영양이 봄순으로 움직여요. 봄순으로. 그런데 봄순이 가늘 같으면 도장지가 뚫고 나가버려요. 봄순에서 영양을 못 먹으니까. 그럼 우리가 과실이 큰 거 작은 거 뒤죽박죽이죠. 그 주 원인이 봄에 연면 시비를 꾸준하게 안 해줘서 그래요. 그럼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골드그린, 골드칼라, 연면 시비를 꾸준하게 해줘서 영양을 이동시켜야 된다. 자기 잎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하고 동물하고 이거 식물은 달라요. 우리가 요 순에서 이거는 부드러워요. 먹기만 해요. 도장순이니까. 6월순이죠. 그런데 얘가 잎이 두꺼워지가 영양을 생산하고 뿌리로 보내면 얘가 가져갈 수 있어요. 영양을.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봄순이 잎이 더 크죠. 그럼 봄순이 가져가. 얘가 못 가져와요. 지금은 조금 얻어먹지만 영양을 이렇게 환원시킨다. 그렇죠. 나무는 잎에서 내려가면서 작년도 나무의 밖에 살을 찌워요. 목줄부 바깥에서 살을 찌워요. 그 살점 찌웠던 게 올해는 다시 목줄부가 돼요. 그럼 뿌리에서 올라오는 관이 돼요. 많이 내려가는 곳을 많이 돌려줘요. 얘들은 생각이 딱 정리되어 있어요. 위에서 내려줘야 올라간다. 그래서 연면 시비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래쪽에 있는 가지에도 보면 싱싱하고 위에도 싱싱하고 똑같이 풀려 있잖아요. 왜? 고루고루 영양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료를 주면 도장지가 난다. 맞아요. 단 황금 얼룩법을 안 했을 때는 도장지 뚫고 나가요. 복숭아도 그렇고 과일나무가 다 그래요. 근데 황금 얼룩법 했는 농가들은 도장지가 안 나요. 근데 제가 일을 모를 때 이거 개발하기 전에는 우리 지역에서 비료를 제일 많이 줬어요. 그럼 과일이 제일 큰 과일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 단감을 전에 한 3만 평 농사 지을 때 2월 초에
21- 복합 비료를 내나무에 한 포씩 2,000포를 비료를 꺼내가 줬어요. 그러면 올해는 내가 비료를 제일 많이 줬으니까 1등이다. 가을에 가니까 감이 조그만해요. 그래서 요즘 비료를 가짜로 만들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요소를 2,000포를 주면 감이 있다 말 거다. 그 다음에는 요소를 내나무에 한 포씩 딱 주고 2,000포를 딱 줬어. 그럼 역시 마찬가지가 가을에 가니까 또 조그만해요. 못 풀었어요.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농업의 기준이 주면 될 것이다. 아니에요. 먼저 누가 움직여야 되냐. 잎을 움직여야만이 된다는 게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32년 실패하고 만드는 게 황금알농법 4대 공식을 개발해서 식물 생력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어디 와 있습니까? 제주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제주도에 저가 밀감 한 폭이 없는 사람이 제주도의 밀감 맹장님도 탄생시켜 놨잖아요. 안 되는 게 없죠. 강원도에 가면 배추 기술을 가르쳐주고 올려줍니다. 백령도 가면 맹이나물 기술을 가르쳐줘요. 울릉도 가면 백령도 가면 많이 가르쳐줄 게 없어요. 벼농사 짓는 거 그것만 가르쳐줘요. 백령도 가면 우리나라 전역의 전국토를 제가 발로 밟아보고 흙을 만져보고 농업 농가들의 그 마음 애환을 다 들어보고 어떤 거를 개발해야만 우리가 정말 다수화하고 국가가 경쟁이 있느냐 그런 걸 다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강순종 맹장님이 해놓은 거는 최고의 이 땅의 조건에서 최고의 상태를 돌려놨는데 얼마까지 돌리느냐? 약 95%밖에 안 돼요. 다 좋습니다. 왜 안 좋으냐? 일부 몇 놈이 아직까지 덜 풀렸어요. 왜? 뭐 때문에 안 풀리냐? 몸속에 들어있는 인산가리 때문에 안 풀려요. 지 몸에 들어있는 거 이게. 우리가 술 먹고 나면 음주 나온 거 있죠? 그 마찬가지 지 몸속에 들어있는 인산가리 때문에 순환이 좀 잘 안 돼요. 몸속에 들어있는 게. 예. 몸속에 들어있어요. 그것이 일환으로서 순환이 안 되고 봄에 조금 적게 자랄 때는 보면 청태가 나와요. 시퍼렇게. 그러다 지금 이제 연면시버 잎이 싱싱하잖아요. 어떻게 청태가 없어져 버려요. 자기 몸에서 들어있는 인산이라 과다하게 섭취되는 인산을 소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질소불을 주고 연면시배가 잎을 두껍게 만들고 여본도를 낮추고 맹물시배하고 이 동작이 다 그죠. 그 오늘 제가 왔을 때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밀감을 아직까지 달아놔도 그게 뭐 이게 뭐 볶은 정도로 카는 거지 이게 나쁘다고 표현할 수 없는 정도잖아요. 당도도 상당히 좋고. 그렇죠. 예, 아주 뭐 제철의 당도보다도 더 좋은. 지금 18브릭스 약 20브릭스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다. 제주 지역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 놈을 갖다가 3월 달에다가 좋은 창고에 이어가지고 석 달 두다가 지금 팔면 어떻게 가격이 어떻게 되습니까? 훨씬 비싸지겠죠. 이게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없죠. 가능할까요? 됩니다. 이게 그 우리가 그 사이사이에 간지를 이어가지고 간지를 이어서 비닐에 약간 구멍을 내고 그 다음에 사과처럼 저장하면 되죠. 안에 실내 습도를 유지해주고 탈수를 막기 위해서. 그 사과는 저장을 갖다가 바닥에 물을 뿌려서 저장합니다. 물을 뿌려서. 그래서 우리 밀감도 앞으로 저장 기술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좋은 외대양 최상품을 만들어서 3월 달에 수확해서 저장해서 양력 5, 6월 달에 판매한다는 거죠. 그럼 서울백화점에 가면 이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키로당 우리가 7,000원대에서 만원대로 올라가고 3,000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10톤만 따도 상품 10톤만 따도 7천만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상품 여기서 20톤을 따는 것 같으면 1억 4천만이 나오겠죠. 그런 우리가 계산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보다 변해야 된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황금을 얹고 계산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겨울에 온도만 안 떨어뜨리고 비료만 충분하다면 얘는 절대 붓지 않는다. 제주도의 밀감이 제일 문제가 뭡니까? 카라양, 궁천, 하래, 겨울에 수확하는 한라봉 뭐 두다가 따는 것들 붓고는 주 원인은 배가 고파서 일어난 일이다. 온도가 낮아서 일어난 일이다. 예,
영양을 이동해서 얘가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서 일어난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잎이 두껍고 했으면 이상이 없다. 그죠? 그래 그 영양 보충은 이제 3, 4월 봄순에 잎을 넣게 해주는 그렇죠. 그 겨울에나 이것은 비료를 줄 수가 없고 겨울에는 비료 안 주고 연면시면 자주 해주면 됩니다. 연면시비도 그렇죠. 근데 네. 밑간이 달려있는데도 연면시비를 하면 뭐 빨갛게 이거 있는데 밑간이 괜찮습니다. 그것도. 근데 설탕만 쓰면 됩니다. 과일이 크고 나면 설탕을 빼버려야 돼. 여기 저 매출이 할 만하면 설탕을 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중간에 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예. 일찍 강의할 때 11월 온도로 겨울철 온도를 유지하라 2월 중순까지. 아니요, 그 과실이 있을 때 안 했어. 예. 과실을 우리가 레드랑 안 따버렸다. 돈 벌려고 안 따고 뒀다. 안 두고 뒀다가 언제 딸 거냐? 3월 달에 따가지고 저장 역했다 할 때는 온도를 유지시게 됩니다. 온도를 어떻게? 해? 온도를 11월 중순에서 말 온도를 유지해 줘야 돼요. 환경을. 예, 불을 떼서 온도를 유지시게 됩니다. 온도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밀감은 붓고 봅니다. 그 밑강 따버린 후에도 예, 우리가 경험을 해보니까 따스한 꽃은 뒤태 밑강이 꼭 더 잘 열어. 예, 근데 밑강 따버린 후에도 그 기술센터에서는 뭐 자연 온도라 하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보니까 추운 데는 꽃이 안 펴. 맞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도 저 평화동에 그 누게 저 김석진이 각시는 보면 겨울에도 막 따뜻하게 하니까 해마다 밑강이 잘 열린다고 하는데 그 상당히 일리가 있다. 맞습니다. 맞는데 전부는 아닙니다. 예예 저 전부는 아닌데 환경적으로 얘가 달려도 해마다 열게 돼 있는데 우리는 왜 못 열게 했느냐? 가리 가다를 시켜가지고 나무를 고생을 시키니까 영양이 없어서 못 여는 거예요. 그 조건도 있고. 그렇죠. 그 질소 함량이 맞아서 잎이 두껍고 항시 살이 쪄 있어야 되는데 잎이 살이 빠지가 노랑노랑하게 굶어주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주에서 전년도에 그 2023년도에 레드양 많이 쪼개졌다고 뭐 자연재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연재해가 아니고 농업 농가들이 무능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무지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맞죠? 우리가 몰라서 일어나는지 내가 차를 운전 못 해가 뒤집어간 건 내가 잘못이지 내가 농사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술력을 계속 개발해서 그걸 능가해야 되는데 서울대학 못 가면 내 아들이 잘못한 거지 책이 잘못된 거 아니다. 학교 선생님이 공부를 안 가르쳐줘서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못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 공부를 안 해서 서울대학 못 가더라. 그러면 쪼개지는 거는 일주단이 너무 많아서가 아닌가. 그것도 맞고 요소를 안 줬어도 맞고 차강을 안 했어도 맞고 똑같은 내용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위에 차강만 30% 해놨고 지금 그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 본도를 떨어뜨려 놨고 이 본도를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이식값을 0.5로 올려야 되고 그 2.0을 딱 맞춰놨지 않습니까? 이런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밀감 재배 농가들이 제주도에 측정기 가진 사람이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500명이 되겠냐고요? 500명이 안 됩니다. 제주 지역에 측정기로 가져서 비료량을 이식값을 측정하면서 엽을 상태를 체크하면서 재배되는 농가 500명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기술이 이제 보급이 돼 늘어나겠죠. 그래서 저 또한 알아서 아는 게 아니고 눈으로 봐서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눈으로 봐서. 그래서 기술을 계속 개발해서 제주에 보급하겠다. 다시 한번 중복해서 질문을 해드립니다만은 그 밑강을 따버린 후에 그래도 11월 말 온도를 한 2월 5일까지 그 우리가 열풍기가 있으니까 그걸 해서 좀 온도를 올려주는 것이 피태 밑강을 또 해거리를 조금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 즉 돈이 들기 영양도 또 곁들여서 하고 돈이 드니까 그거 하지 마이소. 불 때문에 돈 드니까 따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만 열 가두고 너무 낮추지 말고 낮에 좀 온도를 올리고 가둬놓고 그 연면 시비 해가지고 잎맛 두껍게 만들어 놓으면 그때는 겨울에는 설탕을 충분하게 쳐서 잎을 두껍게만 만들어 놓으면 추위에도 온도를 견딘다. 잎맛 두껍게 만들어라. 겨울에 불 때를 생각하자면 불 때면 돈 드니잖아요. 설탕은 몇 월 달까지 치면
설탕은 7월 중순까지 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7월 중순부터는 안 치고 수확 이후에 치는 거죠. 7월 지나면 안 치고 7월 10일 지금 그 밀감 많이 먹으면 몸이 해로워요. 예, 왜 그러냐면, 예, 우리 앞으로 더 많이 배워야 될 건데, 우리 땅에 있는 인상가리가 가다대가 많이 돼 있으면 이런 과실들이 우리 몸속에 인상가리 세포의 결합이 늘어나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죠.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빼는 방법을 또 연구가 또 가르쳐 주죠. 선생님, 예. 지금 이런 차광망. 못했을 경우 시기를 다 놓쳐서 지금 봄에 연면시기나 해야 될 거를 못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할 수 있는 거는 차광망을 씌워라. 차광망을 어려워도 해라. 이거는 제일 중요하다. 차광망을. 그래야만이 그 낮에 해 떠 가지고 장해 주는 걸 한 20% 30%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20% 30%까지. 지가 알아서 해주는데 요거 비용을 들이가 차광망 따뜻하게 지가 다 잡아주니까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그 이식감만 조금 올려주면 되거든요. 근데 차광망 이거 한번 쳐놓으면 안에 쳐놓으면 이거는 그냥 계속 쓸 거잖아요. 차광망 안에 써놓은 게 차광망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요소를 지금 토양 분석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잎이 노랑노랑하다면 인상가리 가다다. 한 3년간 내리 요소만 줘도 아무 이상 없다. 기본이 한 4년간 요소만 계속 줘도 이상이 없다. 예, 마지막으로 예. 하나 있습니다. 그 한 날의 그 설탕은 몇 그램 기준해서 해석시키면 됩니까? 120g까지 지금은 써도 괜찮아요. 지금은 얘들이 설탕 때가 묻어도 곰팡이 피도 이상이 없어요. 요게 더 크면 이제 쓰지 마라. 매출이 얼마나고 이제 커지면 7월 15일 되면 그때부터는 설탕 뚝 낮춰버리고 한 쓰면 한 500g 정도 쓰고, 예. 그리고 맹물 시비를 이렇게 자주 해주면 쉽게 나간다. 요소 비타민 3배네요. 요소는 우리 한 날에 40g 타는 센터에서 기준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요소 좋아하지 마라. 요소 좋아했다가는 폭삭 망한다. 망한다. 뿌리에서 먹고 정상적인 힘이 생겨야 되는데 잎에다가 질소분을 살짝 올려놓으면 비료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건 가짜다. 공기나 날씨가 흐렸을 때 며칠 다 먹고 없어져 버리면 직사광선에 바로 낮아빠진다. 결론이 요소 연면십이 좋아하다가는 폭삭 망해버려. 순간은 좋은데 금방 없어지니까 배고픈 거야. 뿌리에 비료가 충분해서 대사적인 원활해야 될 걸 잎으로 살짝 먹고 있으니까 내가 몰라, 주인이. 지금 잠깐 선생님, 지금 이 농법이 요소도 시민시비하고 그 그림도 시비하는 요소는 함부로 하지 마라. 하는 거는 꼭 하고 싶으면 하라 그러는데 대체 능력이 있을 때 해라는 거죠. 본인이. 자, 척정기를 가지고 있어야 요소 써도 괜찮아요. 척정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요소 썼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료를 더 계속 줘야 될 게 안 줘버리죠. 누가 책임져요? 뒤책임 못 지겠죠. 잎에 들어있는 양소는 오래 가지 못한다. 과실이 이렇게 크면 100평에 하루에 1kg씩 먹어버려요, 요소를.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맹장님이 여기에 100평당 6포를 줬으면 비료 준 양이 120kg예요. 100평에. 평당 1.2kg 요소를 작년에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평에 120kg 요소 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1년에. 조천에 있는 문양필 그 키 맹장님이 100평에 키밭에 요소를 1년에 13포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평당 2.3kg 주겠죠. 100평 230kg 비료가 들어갔는 260kg 들어갔단 말이에요. 상상이 안 가죠? 노지 밀감에도 100평에 100포 이상 뿌렸어요. 1000평에 100포 이상 뿌렸어요. 그러면 예? 요소 귤밭에 노지 조신 귤밭에
그럼 당구리에서 17%까지 나와요. 우리가 비료 주다가 안 주면 당이 떨어진 거죠. 충분한 비료 11양을 가지고 있으면 당은 엄청나게 높게 올라가요. 유산, 예. 물 있다고 하는 저기 거 영양제 작년 예. 작년에 그 기준이 원래 지금 금년에 식을 때 농약하고 작년에 60%가 같이 써도 됩니다. 그렇죠. 그린이나 칼라 농약하고 같이 쓰면 농약의 중화되는 걸 막아줍니다. 농약은 산성약이기 때문에 산성은 낮은 거죠. 우리 물은 알칼리 7점이 넘어요. 그런데 이거를 5점대에서 6점대 사이로 맞춰줘요. 혼용해서 써도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 되면 근데 약효가 우리가 좋아진다. 일반적으로 그린을 쓸 때는 설탕을 같이 타지 않습니까? 예. 3kg에서 5kg. 아, 그건 5kg는 열매가 없을 때, 추울 때 안 쓰고. 그럼 그때도 농약하고 이걸 같이 할 수 있습니까? 황금을 농구에 농약을 많이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잎이 두꺼우면 일액을 뱉지 않기 때문에 병을 안 해요. 수지병 같은 거, 제피곰팡이, 흰가루병 이런 병을 안 해요. 그래 진딧물약도 해야 되고. 예, 그거는 해야 살충, 되고. 살충제고. 예, 살충제. 예. 살충제 할 때 섞어서 괜찮습니다. 황금을 농구에 살균제를 많이 안 써요, 거의. 왜 그러냐? 균이 발생하는 주 조건은 직접 균이 뚫고 들어가는 균이 있고 간접 균이 내가 먹었던 걸 토해내서 그 일액이 타고 내려가서 수지병이 생기죠. 수지병. 나무가 말라 죽는 거 있죠. 예, 저 검은 물불 뜬 거가 그렇죠. 물방울이 이 몸에서 누리향이 나오는 거 있죠. 그거는 자기가 먹었던 거, 요 연맥, 힘줄 끝에 보면 아침에 물방울이 동글동글 맺혀요. 그 물방울이 자기가 먹었던 걸 토해낸 거예요. 뿌리에서 질소분을 먹고 토해낸 산물, 아미노산 단백질이에요. 요 놈이 타고 잎을 타고 줄기를 타고 흘러가면 뿌리 쪽에 녹아내려버리죠. 그게 우리가 우리나라의 병 중에 30% 60%에 해당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 황금알농구에서 농약을 30%에서 60%까지 전략할 수 있다. 양파 같은 거 농약 아예 쓰지 마라. 살충제만 쓰면 된다. 살균제 필요 없다. 마늘도 살균제가 녹병약 한 가지만 쓰면 다른 거 무름병이 뭐니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살충제 쓸 때 영양제하고 설탕을 같이 써도 돼요? 그렇죠. 살균제, 살충제 다 혼용이 됩니다. 그런데 설탕의 한 가지 흠은 좋긴 하나 과실이 이렇게 컸을 때 설탕을 쓰게 되면 이건 깨끗하잖아요. 탑보건 구조. 예, 그 좀 컸을 때 메추리알 이상 될 때 설탕이 마르면 농축이 된다. 그럼 농축이 되면 거기서 얼룩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번 모이고 두 번 모이고 세 번 모이면 거기에서 흠집이나 뚫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질문이 아미노산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미노산. 좋긴 하나 그게 기준이 없다는 거죠. 기준이. 그걸 사용했을 때 적정한 기준의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그것 또한 역시 요소 비료처럼 지 이상으로 양이 들어있으면 우리는 뿌리에 비료 있는 것처럼 착각이 돼요. 아미노산이나 요소를 까맣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뒷결과는 누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그 연구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비용이 많이 안 드는 황금알 농법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아니, 황금말 농법에 아미노산을 추가하는 것을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걸 쓰면 우리 걸 빼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 기준이 넘어가면 답이 오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그 영양제 실력이 더 늘어났을 때는 본인 능력을 하시라는 건데 본인이 실력이 이만큼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재료를 쓰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대책이 없다. 그 마지막 질문. 예. 칼슘이 4대 성분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영양제에 칼슘은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까? 칼슘을 골드 따로 칼라에 공부- 있기 때문에 황금알 농법 하는 우리 강순정 맹장이며 우리 황금알 농법 회원들은 아무것도 쓰는 게 없습니다. 지금 강순정 우리 맹장님 쓰는 거는 요소밖에 없습니다. 근데 공손이 뭐다 들어가 있다만 다 미량이 들어있습니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 쓴 게 요소 비료밖에 없다 그러는데 뭐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말이 필요 없죠. 왜? 토양 분석하면 다 있습니다 이게. 현재 여기 붕소를 한 번도 안 뿌려봤을까 사장님? 한 번은 뿌렸어. 한 번은. 쓰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황금알 농법에서는 영양제 연면 시비의 영양 속에 붕소분이 있기 때문에 안 써야 된다. 지금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는
21-가 좋다, 17-가 좋다, NK가 좋다 이래 나오다가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붕사가 좋다, 마그니 뭐 좋다, 자꾸 옛날에는 마그니슘 좋다 나오다가 지금 뭐 나와서 붕소까지 올라갔죠. 그다음에 몰리브덴까지 가죠. 그다음에 제주도에 뭐 이상한 농법 여러 개 또 나와 있죠. 하면 할수록 토양의 인상갈이 축적이 됩니다. 껄끄러워하네 한번 확인해 주세요. 붕산 얘기가 하도 많아서 칼슘하고 붕산은 아주 소량으로 써야 되는데 그 소량이라는 거는 영양제 장사가 다 이어놨습니다. 그런데 무슨 우리가 또 뭘 영양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 영양제 충분히 예. 들어가는지 예, 우리 그 표 보면 성분표 보면 다른 거 없습니다. 미량 요소 2개만 딱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노 코멘트. 기업 비밀로서 딱 오픈 안 합니다. 예, 그래서 국가에서 고시한 2가지만 표기를 하지 그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가지 않으면 우리 농업은 발전이 없다는 거죠. 신뢰가 가지 않으면. 그래서 이 신뢰도를 높여주고 농업 농가의 현실성을 끌어올리는 게 최선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많은 비용을 들여와서 제주도에 왜 변화를 주려고 그러냐면 제가 수를 낳고 제주도에서 농업 농가들이 밀감을 잘 키워가지고 수출해 가가지고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면 제가 살기가 편해져요. 제가 편할라 그렇죠. 제가 편하려고 편하려고 하니까 알고 보니까 돈이 더 많이 들고 더 힘들어. 제주도를 제가 포기를 하면 제가 나이에 들어서 후회할까 싶어서 포기를 못해요. 지금 몇 년째 4, 5년째 계속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를 하나를 포기하는 것 같으면 제가 나이가 들어서 정말 후회할 것 같아서. 그러나 저희 이론을 믿어주시는 분들이 차츰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경영비가 적게 들어요. 황금알농법이 경영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걸 리사이클하고 있고, 그리고 토양에 비료를 지금은 많이 주고 있지만 토양에 어느 정도 축적이 되고 나면 이 양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여기 보물창고에 비료의 보물을 계속 가득가득 채우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올해 나무가 이래 싱싱해진 거죠. 그럼 앞으로 우리 농가들이 레드양 밭에 가서 봄순을 이파리 한 달 넓이 얼마, 길이 얼마 딱 재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 제가 책자 준 거에서 4대 공식 있죠. 그럼 레드양 밭에 가서 이파리 넓이 몇 센치, 길이 몇 센치, 요게 중심은 1등 농사. 그러면 그 다음에 이식값을 맞추고 연면식을 충분해서 유지하면 1등. 그 다음에 이파리 몇 센치는 2등. 이 등수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얘가 먼저 어떻게 크느냐, 그거만 알면 되거든요. 처음에 얘가 종방향으로 커져요. 길이 방향으로. 그 다음에 넓이 방향으로 크거든요. 그럼 종이 안 큰 애들을 보면 우리가 수학하면 어떻게 하면 납작하죠. 납작한 거 있잖아요. 납작한 찐빵처럼 납작한 거 있죠. 그런데 잘 키운 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 고가 높죠. 그럼 고가 높으려고 그러면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을 안 일으켜야 돼요. 그런 것들이 오늘 여기에 시설에 다 함축되어 있다. 그리고 천장에 있는 우리 쿨러 제주 지역에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저 쿨러로서 맹물 시배한다. 맹물 시배의 목적은 상당히 좋긴 하나 단점도 있습니다. 햇볕 났을 때 뿌리거나 잘못하면 얘들이 약간의 장애도 생깁니다. 그리고 물방울이 여기 맺혀가지고 떡볶이 현상도 벌어져요. 밑에 타요. 그런 것도 있고 기공이 열리고 닫는 관계에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유튜브를 많이 봐도 그 맹물 시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옛날에 초창기에 많이 하고 지금 강의를 이제 초등학교 기대해서 안 할 뿐이에요. 지금 본인들이 이제 처음 온부터 초보자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그러면 1학년 강의를 잘 안 해요. 왜? 발전해 가야 되는데 명장님 같은 지역에 선도된 농가들이 설명해주고 그걸 끌어올려야 되고, 제가 그 초보자 거를 계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명장님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기술이 없다고. 제가 기술을 계속 안 끌어올리지만 우리 명장님들은 배할 거 없는데 이제 도망가 버려요. 계속 더 끌어올려야 돼, 기술을. 앞에 저는 끌고 가고 그 다음에 한 번씩은 그 과거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고추모에 보면 또 상토에 이식값을 찍어보면 상토 이식 3점대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상토를 고추모를 심어버리면
이파리가 노릇노릇하게 쪼그러져요. 그건 아침 저녁으로 물 뿌리고 3일 하면서 연면시비는 안 풀려요. 가리 가다거든요, 상토가. 근데 그 푸는 방법을 밀감에도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밀감에 먼저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갑자기 고추모가 죽는다고 전화가 오면 그것도 고추모에서 가르쳐주고, 그러면 밀감에 하던 기술을 금산의 인삼밭에 가서 또 기술 가르쳐주고, 금산의 인삼밭에가 살균제를 7%인데 살균제 많이 뿌리고 있거든요. 그 흙골에다 요소 뿌려주면 일액을 안 맞아도 병이 없어요. 그런데 인삼 재배하는 데 가면 요소를 못 뿌리게 하거든요. 그럼 병이 들어가 자꾸 죽어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밀감 가운에 그 균형 시비가 돼서 그 계절 이식값을 맞춰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우리도 피해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하우스에서는 꼭 필요한 게 차광망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지. 예, 하여튼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 받더라고. 없으면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박수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